생기지. 그거 뭐 X야. 이거 돈 못. 이것도 돈 드는 빌라 앞 쓰레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다는 이곳. 벌레가 별벌레가 다 들어와요. 거야. 여름 되고야 냄새나 살 수가 있나? 무려 15년 동안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살아온 빌라 주민들. 대체 이 동네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엄청난 쓰레기들. 그런데 유독 한 빌라 앞에만 가득합니다. 지금 보통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각종 폐지와 재활용품들로 가득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들로 뒤덮인 쓰레기들, 대체 누가 버린 걸까요? 그때 한 남성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혹시 이곳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분리수거 공간인가요? 여기 쌓여있길래 여기 모이시니까 갖다 두는 거라고. 아, 여기 쌓여있길래. 항상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그치, 여기 항상 있죠, 이렇게. 1년 365일 빌라 앞에 쌓인 쓰레기로 인해 자동차 통행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봤죠. 맨날 있고요, 맨날. 여기 차 다니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쓰레기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건 이 빌라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휙휙 던지는 거 많이 봐서.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확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차에서 내려서 쓰레기 갖다 거기다 다 던져. 저희 위에서 다 갖다 거기다 다 던져. 환경위원조차도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말하는 빌라 앞 쓰레기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는 갖다 놓는 거야, 해는 거야. 이 지금 팔아먹으려고 모아놓으신 거고 마다가 싸는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누군가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 주민들에게는 물론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쓰레기의 주인. 밤낮 가리지 않고 빌라 앞에 나타나 주민들을 괴롭힌다는데요. 빌라 주민과 함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허리가 심하게 굽은 할머니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빌라 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빌라 앞 쓰레기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의 쓰레기 집착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저 1층이요. 그분이 지금 지하고 바로 제가 그 위층이어서 할머니 집 바로 위에 살고 있어서 가장 피해가 크다는 1층 주민입니다. 거의 없고요. 저희 창 밑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이 여름철에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집을 내놨을 때 이게 매매가 될지 그게 지금은 좀. 이제 내려온 지 지금 3년 됐어. 집 내려온 지 3년 됐어. 안 나가. 쓰레기 때문에 집 매매도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죠. 대부분 매매를 잘 안 사시려고 해서 거기만 쓰레기처럼 넣어주고 다니면은 영향이 조금이 아니라 크집을 안 쳐다보자고요. 할머니가 모은 쓰레기로 인해 동네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까지 있는 게 없어. 아이고 아저씨 나도 먹고 살라니까. 열 가구 살아, 열 가구. 그러면 이 집값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잖아. 그럼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공해 때문에 벌레 생기지, 모기 생기지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루 전만 해도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 추운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요새 있어갖고 뭐 야. 어느 날 나중에 아들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았더니 이놈에서 누나가 치워준 사람이 있나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 아줌마는 집에 안에다 갖다 놓고 아줌마가 이렇게 해. 그럼 되잖아. 한두 번이야 그것도 아줌마. 그건 아줌마 사정이지. 양이 먹으면 내가 내가 쓰는 거라니까 다 먹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쓰시면 안에다 들여놓고 쓰시라고. 바깥에다 그렇게 해놓지 말고 좀 제발 좀. 그거 있다고 못 살리고. 못 살겠다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알같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없고. 네,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쓰레기를 모아 빌라 앞에 쌓아두는 할머니.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오롯이 빌라 주민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여름 되고야 냄새나 살 수가 있나? 박피가 원래가 이만해 있고 키벌레가. 심지어 계단에도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끄집어내고 내일 세 번 걸려갔어요. 5번. 8만 원에 1차는 훈방, 2차는 8만 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싸움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 그러나 할머니의 쓰레기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대체 왜 할머니는 쓰레기를 모으는 걸까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 쓰레기를 모아 빌라 앞에 쌓아두는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요 앞에 폐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안 사.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도 죽겠어요. 나도 지금 얼른 가시라. 잠시 뒤 집에서 나오자마자 쓰레기로 향하는 할머니. 그런데 한 남성이 할머니를 따라 나옵니다. 아들, 할머니 아들. 둘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동네 상점에서 갖가지 배품을 수집해오는 건 다름 아닌 아들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를 모아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쓰레기 모은 거예요? 저 할머니? 한 15년 됐을걸요? 15년 됐을걸요? 15년. 저 할머니도 여기 이사 올 때는 할아버지가 거시기가 괜찮았어. 오래되지. 할아버지 떠나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쓰레기를. 네, 그걸 박스한 거야, 아마. 그거 한 거예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쓰레기 정리에 한창이었는데요. 박스를 가득 싼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물상. 이곳에 박스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7년 이상?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근데는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 그 순간순간만 기억을 지나고 잊어버려.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이 저거라도 해서 먹고 살겠고 그러겠다는 식으로 계속 간직거든. 그렇게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아픈 아들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할머니. 그러나 항상 허리를 반쯤 굽힌 채 일을 하는 할머니 또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계속 저렇게 주워 다니게 되면 아마 허리가 자꾸 더 악화될 수는 있겠죠. 제일 문제는 일단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든가 큰 골절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시야가 막혀 자칫하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할머니를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혹시 할머님 건강을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최근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해 온몸이 만신창이라는데요. 나도 사람인데 몸뚱이가 아프면 일을 해야 되나. 말할 때는 죽을 지기인데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에 안 죽어서 자식 때문에 못 죽는 지기래. 몸이 아프지만 자식 때문에 쉴 수 없다는 할머니. 병원 저희랑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뭐 그런 안 해도 돼요. 아유 사실은. 그러나 도움만큼은 절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심리 전문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네. 팔아가지고 10원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지.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 써야 되니까. 예, 그럴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저장 강박증하고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생존의 강박증?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볕단을 쭉 쌓아놓은 것 같이 폐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다음 날 고물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오늘은 5만원 조금 넘나게. 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기라고 하고 하는 거지. 적은 돈이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모은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뭔 돈벌이니까 이건 뭐 한다는 거야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없다고 어디다 쓴다고? 이거 덮어놓은 거라고요. 물 안 나가라고. 이거는 내가 나가고 이제 출소나고 왜냐면 저 좀 닦으라. 할머니는 단 한 개의 배품도 버릴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올라가갖고 발전 묶고 어느 정도 봐주면 아줌마 좀 수기를 듣질 않아야지. 이랬다 묶어주는 거. 이거 못 불러가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돈 못 불니까 박스는 하나 더. 박스는 하나. 박스는 하나 이거. 근데 그냥 그 병인이 그 비닐은 딱 실어다 버리다니까. 치운다고 물론 오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안 도와줘도 돼 아저씨는. 우리가 어떻게 안 하잖아. 박스만 제발 좀. 저는 뭐야? 전에 비닐은 저런 거 다 버리고 좀. 아니, 저희들도 못하긴 안 해요. 그냥 미약하로 한 명 갖다 내비리고 또 와서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아침에 뭐 할머니. 저 그런 소리는 술을 가져가면 아니 아줌마 부대포야. 사진을 검증은. 그것만 치우면은 바라는 거 없죠. 그것만 치워주면은. 저렇게 이제 나이 잡숴갖고 저렇게 하면은 뭐라도 해면 갖다 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노인네가 저래갖고
이렇게 깊어져만 가는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도 양해를 그만큼 해줬으면 그분들도 더 이상 더 참으십시오 할 수 없죠. 그분들한테. 한계가 지난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행정당국의 합리적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할머니 사연도 굉장히 안타깝죠. 예, 예, 마음 아들이 아프네요. 있는데 아들이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허리도 안 좋으시고. 예. 또 주민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유리창이 이제 깨져 있으면은 저기다 뭔가를 버려도 되는구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텐데. 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할머님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해당 복지 주민센터에서도 복지사가 찾아가서 집안 청소도 좀 해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싶고 폐품도 그 빌라 주민들이 좀 도와서 같이 청소 좀 해주려고 해도 예. 됐다. 또 도움을 받고 보니까 싶지 지금 않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건 박스는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나머지 쓰레기는 좀 갖고 오지 말아달라. 비닐을. 예. 근데 할머니 입장이 뭐냐면 폐유지를 줍는 분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쓰레기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도 나 필요하다. 예. 모든 게 다 필요하다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님이 폐지를 줍는 이 행위를 중단하시면 생계가 아예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일단은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예. 제가 할머니를 뵀을 때는 폐지 줍는 것이 생계 이상의 뭔가 좀 강한 집착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찌됐건 이런 생존에 대한 강박증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심리치료사가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치우려고 하니까 어떤 주민 같은 경우는 벌금을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개인이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할머니가 쓰레기를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까지 할머니의 점유가 미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뭐 버린다거나 그러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지금 뭐 아드님이 이제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또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자라서 그런지 주민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주민들과의 대립 부분을 막을 무언가 중재 역할을 어디선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도 섣불리 행동을 했을 때는 범죄가 될 수 있고요. 할머니 역시도 사실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있다면 그거는 소방법 위반이다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착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할머니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